늘 세입자의 편에 서는 공인중개사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대 총선 미래당의 비례후보로 출마한 우인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의 편에 서는 공인중개사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우리가 이렇게 세입자로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담할 곳이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주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엔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약간 건물주의 편을 좀 든다 할까?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 물이 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집주인분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계약을 주선해줬던 공인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그 집주인의 말을 다 이렇게 받아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이 저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의 편에서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가까이에 있으면 좋잖아요. 주민센터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정책화시킨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기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비라고 하죠. 그 중개 수수료를 일정 부분을 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일정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정한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 복비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거죠. 주거 취약계층 또는 이런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 복비도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리비에 대한 것입니다. 관리비 폭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관리비 실비는 10,000원, 20,000원 정도인데 관리비를 그냥 마음대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상 이제 월세를 관리비를 통해서 더 받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필요한데 핵심은 좀 정보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비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뭐 표준 계약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우리 동네의 어떤 평균 관리비를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비라고 하는 영역을 공공에서 조금 더 관리하는, 그러니까 관리비를 관리하는 공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종합적인 주거 상담의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됐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곳,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요. 그런 종합 주거 상담의 기능도 이 주민센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네 번째로는 이 주택관리 체계 같은 경우에도 뭐 동별, 권역별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이 주거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공공성 같은 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공공이 이런 영역에서 역할을 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인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청년 주거 상담사를 양성한다든지 또는 영세한 어떤 공인중개사가 이 국선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청년이나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청년들이 이 주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비율이 아마 가장 높을 것이고요. 뭐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주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급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세입자 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은 이제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간의 사업자와 관, 행정이 함께 이제 이런 공공임대주택들을 공급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또는 공공의 영역에서
매입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정말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세입자 대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2년을 살고 나면 이제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는데요. 세입자의 권리로서 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곳들은 한 번, 그러니까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미래당은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까지 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항상 전월세 상한제하고도 연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갱신할 때 택도 없는 어떤 터무니없는 어떤 새로운 계약 조건을 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상한선을 두어서 연계시켰을 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입자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부분인데요.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라든지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환수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의 인질 잡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미래당 그리고 그런 사회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늘 세입자의 편에 서는 공인중개사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담되는 복비, 그리고 관리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우리 동네 가까운 주민센터에 그런 세입자의 편에서는 국선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실현하는 것에 앞장서서 이를 통해서 어떤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5, 4, 3, 2, 1